여자분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변호사 사무실에 오신 그 여자분들의 이제 사례를 모아놓은 걸로 한번 보았습니다. 어떠한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도 가치를 두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숫자를 채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보단 깊이 있는 관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경우 깊이 있는 관계보단 많은 사람들을 아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모임도 많고 얇지만 넓은 그런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성관계에도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사람을 그리고 그런 가능성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조심했나 알아봤더니 그럴 경우 바람의 상대를 직장 동료나 아니면 후배 그렇게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고 꾸준히 연락을 하는데 남편이 누군지 알게, 물론 이제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평소에 흘리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남편은 그 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다녀오라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새 사람을 만난다면 그 관계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 만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에겐 그 환승 이별이라는 그게 아주 일반 명사화 되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인이 있는데도 새로운 사람을 사귀다가 이쪽 사람하고 계속 사귈 것 같으면 꾸준히 관계가 지속될 것 같았을 때 그 전에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는 거죠. 그걸 환승 이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그 여자분들이 남편하고 어떻게 이제 의견이 잘 맞지 않거나 해서 자주 다투거나 갈등이 있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 자기 나름대로는 요즘 사람들 애인 없는 사람 있나? TV 같은 데도 불륜이니 이런 게 너무 흔하게 나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큰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성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거예요. 만나서 그 외로움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죄책감이 별로 크지 않은 거죠. 이게 결혼을 깰 수 있을 만큼 큰 죄라는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불안이 적다고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들키면 환승이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느끼는 외로움이나 이 불의 부족함을 다른 이성에게서 채우려고 할 때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그럴 경우 그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요, 아주 의외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집착이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만약에 회식 같은 경우를 해요. 그럼 회사에 여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여직원들 회식에 같이 갔어? 하고 묻습니다. 묻고 그 여직원은 어디에 앉았냐? 네 옆에 같이 앉았냐? 이런 SNS 통해서 그 여직원이 예쁘면 접근하진 않냐는 식으로 괜히 질투하고 지인의 모임 같은 게 있을 경우 그런데 갔을 때 거기에 여자는 있었냐 없었냐 하면서 평소에도 약간의 집착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걱정하고 의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집착을 보였던 여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을 쓰는 거죠. 망상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고통을 받다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바람을 핀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너도 한번 봐봐. 내가 물증은 없지만 너 분명히 바람 피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정말 본인도 바람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가 핀 건 현실이지만 자기가 집착으로 상상한 건 그냥 허구거든요. 뭐죠? 허구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죄가 됩니다. 죄는 죄값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결혼을 하고 살다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땐 너무 좋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가치관이 안 맞고 성향이 안 맞고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서로 너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같이 살면서 둘 다 죽을 것 같이 힘들면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때는 헤어져서 잘 사는 게 차라리 낫죠. 그건 맞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면서 멀쩡히 가정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상대를 속이는 건 그게 바로 배신이고, 이건 남자고 여자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고 신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도대체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선풍기도 아니고 한여름 바람 같으면 사랑이라도 받죠. 왜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생물학적 진화론으로는 남자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 자신의 씨를 많이 뿌리기 위해 이런 남자들의 종족 번식의 욕구가 잠재의식 속에 있다 보니 바람을 피운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여자도 다양한 유전자를 받기 위해서인가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자에게 사랑받는 느낌, 보호받고 싶다는 그 느낌을 원합니다. 그게 여자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자라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안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겐 온전하게 내 걸로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두 사람, 세 사람이 됐을 땐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조차 보장도 못 받지 않습니까? 바람둥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람둥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상대가 온전히 자신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면 바람을 멈출 텐데 그 2%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바람을 피우게 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본인은 그 상대에게 2%가 아니라 20% 부족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